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4회 21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상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34번에 할 수 있는 행위 7개를 적어놨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 신고, 매수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공유자,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7개 할 수 있죠.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뭐가 제가 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이게 원래는 변호사의 업무였고요.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개업공개사에도 대리권을 허용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는 명도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기일 변경 신청하는 것도 일종의 소송 절차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 명도 소송, 항고 소송, 배당 이의 소송 이런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이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요. 내용은 경매보다는 훨씬 공부하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 이것도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오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4번에 보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겸업할 수 있는 것 했는데 1번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 안 됩니다. 공업용 건축물도 안 됩니다. 주택 상가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1번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택지 분양 대행, 토지 분양 대행도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지금 이게 아마 앞으로 법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도 국토부에 건의해놨는데 이게 네거티브 방식이 있고 파지티브 방식이 있는데 6가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서는 지금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인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본금 5천만 원도 삭제한 예정이라고 입법 예고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건의를 했죠. 이게 자본금 때문에 법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인 해봐야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외려 법인인 경우에는 6가지밖에 못하고 법인이 아니면 다른 업무도 겸업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법인에게만 규제를 하냐면 취지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골목 상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법인이나 개인이나 무한 자유 경쟁을 허용하게 되면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개인 중개업소와 무한 자유 경쟁하면 개인 중개업소 다 망한다. 골목 상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대형마트들이 보면 뭐 토요일, 일요일 한 달에 2번 정도 휴무를 하죠. 그런 것들이 골목 상권, 전통시장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법인을 겸업 제한하는 이유는 개인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돈 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되는 것만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안 되고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개발이라는 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인데 이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됩니다. 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직업을 하는 거죠. 상담을 반복하면 상담업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의뢰인에게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안 됩니다. 5번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안 되는 이유가 경매는 1등 한 명 뽑는 거라고 자, 이거 살 사람 적어내세요 해가지고 최고 높게 쓰는 사람 한 명을 뽑는 건데 대리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고 본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만 챙기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들도 2명을 동시에 변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 옛날에 실무교육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였는데 지금은 28시간 이하 32시간 이하죠. 암기 프린터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비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2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그렇습니다. 사전교육이죠.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앞 가운데 있는 3개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직무교육 요건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됩니다. 이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는 경우도 안 받습니다. 유효기간,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3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법인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시도지사가. 자, 그래서 법인이 실시해야 된다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법인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4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받죠. 그래서 2년 지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그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했습니다. 1년.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업무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업무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 1번 업무정지는 제가 뿌린 자가 그들이라 등록을 등록관청에 해줬기 때문에 광역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이 업무정지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업무정지는 암기 프린트 42번에 있죠. 1번, 2번에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번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요건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소위 제척기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결과를 참작하여 4개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6개월 범위 내에서죠. 그 개별 기준이 6개월인데 6개월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릴 수는 없죠. 아무리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4개월은 가능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단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4개월은 가능합니다. 개별 기준이 국토부령의 6개월이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